솔직히 말하면 젊을 때 믿었던 것들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보상이 있을 거라 믿었고, 버티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 생각했고, 참고 견디면 삶이 나를 알아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믿음들이 하나씩 조용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견뎌왔고, 더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덜 설레고, 덜 화가 나고, 덜 기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이 젊었을 때는 잔인하게 들렸지만 늙어보니 이만큼 정확한 설명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크게 바라지도 않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태가 예전만큼 괴롭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삶이 나에게서 빼앗은 게 아니라 남겨둔 게 있었구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것들. 애써 붙잡지 않아도 남아있었던 마음의 상태들. 그것들이 바로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담도 아니고 행복을 가르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살아본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늙어보니 남은 건 결국 세 가지더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의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는 듯 보였을지라도 속에서는 쉼없이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분명한 싸움도 있었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이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으며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한 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마칠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피로가 삶 때문이 아니라 의지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이 자신을 요구하는 힘이라 보았습니다. 의지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내고 조금의 평온이 찾아오면 곧 그것을 깨뜨릴 이유를 마련해둡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의지를 열정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의도 없는 표정 하나에도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해야 했고 바로 잡아야 했으며 때로는 참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부추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드시 반응했을 일들 앞에서 마음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기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한가, 나 자신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철수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요. 싸움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긍정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싸움이 내 마음을 조금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기고 나서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고 졌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승패와 무관한 소모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겪은 뒤에야 마침내 싸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 흐름을 견딘다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비겁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며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비겁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마지막 형태라는 것을요. 더 이상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용해졌습니다. 싸우지 않게 되자 마음에는 이상한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은 기쁨으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행복이라는 이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나이에 이르러서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늙어보니 알겠습니다. 싸움을 멈춘 것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덜 괴롭히기로 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어날 듯 하다가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래 남아 있었을 감정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끝까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징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한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표시였으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변화는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에너지의 고갈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그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을 의지의 표면이라 보았습니다. 분노 역시 의지의 한 형태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간극을 메우려는 가장 직접적인 반응이지요. 그러나 의지가 약해질수록 그 표면도 점차 잔잔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분노는 대개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바뀔 것이라 믿었고 강하게 반응하면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하나의 전략이었고 때로는 마지막 남은 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경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분노는 상황을 거의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요. 그 상처는 오래 남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며 분노가 줄어든 것은 제가 더 관대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기에는 이미 감당해야 할 피로가 많았습니다. 삶 자체가 주는 무게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지쳐 있었고 거기에 분노까지 더하기에는 남아있는 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점점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격렬한 감정 대신 조용한 판단이 남았습니다. 이 일은 화를 낼 만큼 중요한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분노는 자주 물러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세계를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고요. 분노를 내려놓는 일 역시 세상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분노가 적어진 자신을 성숙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덜 상처받는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기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전보다 조금 더 긴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소란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기쁨도 아니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욕망은 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했고 어디까지 가야 했으며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처럼 보였고 그 나침반을 잃으면 길을 잃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며 그 나침반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삶이 무기력이나 실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삶의 추진력을 잃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전까지는 고통이고 충족된 뒤에는 공허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문장은 점점 사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고 이룬 뒤에는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괴로워졌습니다.
욕망은 늘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연장시켰습니다. 늙어가며 욕망이 줄어든 것은 제가 현명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망이 약속했던 것들을 끝내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남은 것은 다음 욕망을 향한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덜 흔들리려는 쪽을 택했습니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원했고 더 많이 가지기보다 잃지 않는 하루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소음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비교도, 조급함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물론 공허가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덜 원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는 넓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는 때때로 쓸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욕망이 만들어내던 고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고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구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의 강도가 낮아진 상태라 말합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마음에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크게 기쁘지 않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덜 원하게 되자 시간의 속도도 달라졌습니다. 기다림이 줄어들었고 앞날에 대한 집착도 느슨해졌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잡아먹지 않았고 내일이 오늘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자체로 버틸 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늙어보니 알겠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삶은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덜 아픈 삶에 가깝다는 것을요. 젊을 때에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로 스스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진 것이 곧 나였고 이룬 것이 곧 내 가치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앞세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소해 보였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를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라 보았습니다. 가질수록 잃을 것이 늘어나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늙어가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했고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용할 틈을 잃었습니다. 소유는 늘 다음 걱정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힘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성취,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들. 그것들이 하나씩 제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포기할 때마다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잃은 것이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긴장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수록 지켜야 할 것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늙어가며 알게 됩니다. 풍요는 채워짐이 아니라 부담이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려놓는 일이 언제나 담담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설명해주던 것들, 나를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것들은 떠나보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아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무너지는가? 대답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불편해졌을 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내려놓음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를 선택의 많음이 아니라 필요의 적음에서 찾았습니다. 늙어가며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눈에 띄게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용한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덕분에 마음은 이전보다 덜 숨이 찹니다. 늙어보니 남는 것은 많이 가진 흔적이 아니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젊을 때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피하려 했습니다.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데려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쉽게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과 늘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가 희미해질 것 같았고 누군가의 시선이 없으면 존재의 윤곽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 견딘다는 것은 당시의 저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며 이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이 마음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혼자 있을 때의 상태로 가늠할 수 있다고요. 그 문장을 젊을 때 읽었을 때는 지나치게 냉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그 말은 점점 사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도록 허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외로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결핍, 없애야 할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태임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생각, 설명할 필요 없는 감정,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상태. 그것들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고 후회와 미련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삶의 상당 부분을 타인의 손에 맡기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늙어가며 그 경고의 의미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혼자 견딜 수 있게 되자 사람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실망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늙어보니 남는 것은 많은 사람도 끊임없는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남아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남아있던 것들, 잃어버리려 해도 끝내 사라지지 않던 것들. 그것들은 화려하지 않았고 젊을 때의 기준으로는 성공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싸우지 않게 된 마음이었습니다. 세상과 화해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입장을 세우지 않아도 되었고 반응하지 않아도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덜 원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자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견딜만해졌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자 실망도 함께 줄었고 앞날이 현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자체로 감당 가능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혼자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유지의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멈추자 욕망이 약해졌고 욕망이 줄어들자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버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상태로 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 고통을 덜 크게 느끼는 방법은 존재한다고요. 늙어보니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삶이 좋아진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되었고, 불안은 늘 다른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삶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욕망을 앞세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며, 고독을 두려워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렬하라고 말합니다. 늙어보니 그 말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끝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완전함을 조금 덜 아프게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늙어가며 얻은 전부라면 저는 그 전부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덜 싸우고 덜 원하고 혼자 견딜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이 삶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답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 마음에도 조금의 고요가 남아있다면 그 역시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